A라는 회로가 있으면, 박스가 있으면은 이 박스가 갖는 특성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왜? 이 박스에서 나오는 단자가 2개라면, 단자가 4개가 되면은 특성식이 2개가 돼요. 만약에 단자가 6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특성식이 3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단자 2개당 특성식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빨간 박스 A라는 회로에 단자가 2개가 나왔으니까 A점과 B점이 나왔으니까 이 네모 빨간 박스의 특성식은 오직 하나. 그래서 그 특성식이 이와 같이 네모 박스에 V와 V를 인가하고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든, I를 흘렸을 때 V를 구하든, 그 V와 I는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특성식이고, 그 특성식을 V로 표현할 수도 있고, I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식하고 아래에 있는 이 식이 다른 식이 아니에요. 같은 식인데,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V는 어떻게, I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두 식이 같은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식이 VOC는 RTH 곱하기 ISC라는 식이 만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 식하고 이 식하고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네모 A라는 박스에서 특성식을 구해줬으면은 위에 있는 이 식을 갖고 표현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이 네모 박스도 마찬가지로 특성식을 구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 네모 박스하고 주어진 네모 박스는 등가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가 회로를 우리는 태분한 등가 회로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특성식을 갖고 회로를 꾸미게 되면은 아래처럼 만들어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빨간 박스나 저기 있는 저 빨간 박스나 등가 회로가 되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는 노턴의 등가 회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A라는 회로가 딱 주어지면은 저기서 구하는 건 뭐냐면 바로 특성식을 구해내도 되고요. 그럼 끝나. 왜? 위에는 R식을 구해나누면 항이 어떤 건지 보면 RTH가 얼마, VOC가 얼마, 이 두 개를 알면 여 잡으면 ISC 값도 압니다. 그죠? 그 세 개 값만 알면 위에 회로를 꾸밀 수도 있고 아래 회로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식을 바로 구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VOC나 RTH나 ISC 세 개 중에 2개를 구하는 법. 둘 중에 먼저 구하는 걸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연습 삼아 하는 거니까 모두 다 구하는 걸로 특성식도 바로 구하고, 그 다음에 VOC, RTH, ISC도 구하는 법. 해서 어느 게 빠른지 자꾸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야 돼. 주어진 해. 자,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네모 빨간 박스 A라는 회로에 저항 R을 달았습니다. R을 달았을 때 여기 R에 흐르는 전류 I0를 구하라는 건데 이 I0가 R이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1kΩ이냐, 여기서는 1옴이냐, 10옴이냐에 따라서 R에 흐르는 전류가 다를 거니까 그 I0가 R의 어떠한 함수로 나오는지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빨간 A라는 회로를 갖다가 태분한 등가 회로나 노턴의 등가 회로로 고쳐서 문제를 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특성식을 구해 보겠어요. 자,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서 이렇게 I를 흘렸을 때 전압 V를 구해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다 전압을 가하고 흐르는 전류를 구해도 좋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I라는 전원을 공급을 했어. 그래서 I는 상수가 되는 거예요. 했을 때 이 회로에서 뭐를 구하느냐면 V 값을 구해내면 돼. 그러면은 V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I라는 항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성식이야. 자, 그러면은 얘는 크기가 I라는 전류원이고 여기는 전압원이고 여기는 전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원이 3개 있는 회로가 되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노드 방식이나 루퍼 방식을 써도 좋고, 그러니까 노드 해석법으로 풀어도 좋고 루퍼 해석법으로 풀어도 좋은데 지금은 이 같은 경우에는 중첩의 원리가 편합니다. 왜? 정속 전원이 없는 케이스니까. 중첩의 원리라는 건 정속 전원이 들어가면은 중첩의 원리를 쓰더라도 저항의 직병렬 관계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로를 딱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저항의 직병렬 관계로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판단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왜? 저항의 직병렬 관계에서는 회로가 굉장히 시뻘하게 풀립니다. 저항이 직병렬만 돼버리면은 그냥 줄여 나갈 거니까, 줄여 나가니까 쉽게 풀리는 거고, 아니면은 노드 해석법이나 루퍼 해석법을 쓰게 되는데, 노드 해석법이나 루퍼 해석법을 쓰려 그러면은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래서 식을 만들고 식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같이 독립전원이 3개 쓸 때는 중첩의 원리가 편해요. 그래서 중첩의 원리를 쓰겠습니다. 중첩의 원리를 쓸 때는 항상 암산이 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9A에 의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 V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오픈 서킷가 될 거고 얘는 숏 서킷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9A가 이렇게 흘러서 이 3ohm이라는 저항과 얘가 숏 서킷가 되니까 이 6ohm이라는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를 다시 그리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냥 그려져 있으면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숏 서킷, 얘는 오픈 서킷. 그랬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이 V니까 V는 이 저항은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9A는 이게 4ohm이 되든 5ohm이 되든 그냥 9A가 일로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 I1하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 두 개가 디바이더 됩니다. 디바이더 됐을 때 6ohm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해서 그거에다가 6ohm을 곱하면 V가 나와. 그렇게 해도 좋고 얘 두 개가 병렬회로니까 얘 합성을 해서 2ohm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어. 3ohm과 6ohm이 병렬회로니까 2ohm이 됩니다. 그렇죠? 그 2ohm에 9A가 흘렀을 때 나오는 전압이니까 2ohm 곱하기 9A 해서 바로 18V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으면은 답이 바로 나오지, 그쵸? 그 다음에 12V에 의해서 그러면은 전류원 오픈. 그럼 이쪽 회로가 날아가고 이쪽 회로도 날아가고 요 세 개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은 6ohm하고 3ohm이 직렬 연결이고 토탈 인가되는 전압이 12V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대1로 걸려요. 토탈 12V니까 8V, 4V가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극성을 보니까 이렇게 8V가 걸리고 이렇게 4V가 걸려요. 그럼 V가 얼마죠? 바로 8V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전류원에 의한 응답. 전류 I에 의한 응답을 구하면 얘는 오픈 서킷이니까 이쪽은 없어지고 얘는 숏 서킷이니까 역시 6ohm하고 3ohm이 병렬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I라는 전류가 흘렀을 때 걸리는 전압 V니까 바로 2I가 돼. 아까처럼 6ohm과 3ohm이 병렬회로니까 2ohm. 거기에 I라는 전류가 흘러서 만들어지는 전압이니까 2I. 그래서 얘 더하기 얘를 하면 돼. 따라서 토탈 V는 2I 플러스 8, 18, 26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특성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VOC를 한번 해볼까요? VOC는 뭡니까? 얘를 전류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없는 상태에서 걸리는 전압이 VOC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전압이 VOC가 되고 여기 나오는 전압이 VOC가 돼요. 얘는 안 구하면 됩니다. 왜? 전류 I를 인간을 알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18V 그대로고 여기 나오는 6V, 8V도 그대로니까 얘는 26V가 나와. 두 번째, ISC. 이번에는 뭡니까? 이렇게 숏 서킷을 만들었을 때 흘러나가는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중첩의 원리를 써.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전류. 얼마죠? 그냥 그 앞에 그대로 다 흘러. 왜? 이 저항에는 전류가 안 흐를 거니까. 숏 서킷이니까. 전압이 안 걸리고. 그래서 이 9A 이렇게 다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숏 서킷을 만들었을 때 흐르는 전류가 ISC니까 얘 6ohm이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12V가 3ohm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니까 바로 4A예요. 따라서 4A와 9A를 더하니까 13A. 그 다음에 RTH는 이거 두 개에 의해서 2ohm이 나오는 건 맞는데요. 회로에서 바로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회로에서 바로 구하는 거니까 이것이 이렇게 들다 봤을 때 저항 성분을 구하는데 전원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가 숏 서킷, 얘는 오픈 서킷이니까 이 회로 전체가 없어지고 얘하고 병렬 회로니까 2ohm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자, 위에서 구한 이 특성식이나 아래서 구한 이 세 개나 다 맞죠? 그렇죠? 얘가 RTH, 얘가 VOC,
VOC에서 RTH를 나누면은 ISC. 이것 중에 얘를 구해도 좋고, 이거 3개 중에 2개를 구해도 좋고. 그래서 구했으면은, 저 회로, 주어진 A 회로의 등가 회로는 얘가 얼마냐 하면은 2옴이고, VOC 얘가 26V예요. 그럼 I0 얼마 나오죠? R 플러스 2분의 26.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ISC가 13A. RTH가 2옴. 그랬을 때 R로 통해서 흐르는 전류 I0는 R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13이, 그쵸? 상대방 저항 R 곱하기 토탈 전류. 전류 분배 법칙이 있었어. 그래서 R 플러스 2분의 26. 그래서 위에서 구하는 거나 아래에서 구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바로 풀지 뭐 하려고 태분한 등가 회로나 노턴의 등가 회로를 곤쳐서 문제를 풀었냐 이거예요. 뭐 복잡하게. 태분한 등가 회로 구할 때 벌써 한참 시간이 지날 거고 그걸 이용해서 또 풀라 그러면 또 걸리니까 이 회로에서 바로 구해서 중첩이 원리 써도 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어지면 이런 간단한 회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다 못해 간단한 라디오 회로만 보더라도 이 칠판만큼이나 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박스가 쫙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요 박스야. 요 네모 안에 들어있는 회로를 내가 설계한다든지 요 회로를 갖다 검증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 회로를 검증하는데 이 전체 회로를 다 그려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전체를 갖다가 묶어서 그냥 등가 회로를 곤쳐. 그럼 간단하게 저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달리는 이 전체를 등가 회로를 곤쳐. 그러면은 관심 있는 박스의 좌우편에 한 개의 회로만 딱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보면은 간단하게 보이는 거지. 최종적으로 그걸 쓰려고 그러는 거고, 그걸 쓰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태블란 등가 회로나 노턴의 등가 회로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구하는 법을 지금 비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건 나중에 비우고. 태블란 등가 회로나 노턴의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회로 해석하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많이 써.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하는 게, 등가 회로라는 것은 2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습니다, 세상에. 많지만은, 이름 붙인 태블란 등가 회로하고 노턴의 등가 회로는 오직 하나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임의의 A라는 회로의 등가 회로의 개수는 무한개만큼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2개를 고르라 그러면은 얘하고 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복잡한 등가 회로를 만들어가 쓸 필요는 없죠, 그죠? 등가 회로를 만들었을 때는 가장 간단한 등가 회로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태블란 등가 회로나 노턴의 등가 회로를 구해서 그거 대신에 대체해 얻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빨간 네모 박스 회로를 태블란 등가 회로나 노턴의 등가 회로를 곤쳐서 II하는 전류원을 공급을 했을 때 II 양단이 걸리는 전압 V0를 구하는데, 이 V0는 이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지만, 얘가 얼마인지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는 거니까 V0는 VI와 II의 함수꼴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그냥 풀어도 되지만, 그냥 푸는 건 앞에 노드 해석법이나 루프 해석법으로 풀어도 되지만, 또 태블란 등가 회로나 노턴의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풀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성식을 바로 구하는 케이스와 그 다음에 VOC, ISC, RTH를 구해서 2개만 구해서 구하는 법이나 다 구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특성식을 바로 구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V0가 RTH, II 플러스 VOC 이런 꼴로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V0가 V에 해당되는 거고 II가 I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를 구하는 거나 똑같아요. 답은. 그렇죠? 이 회로만 그래. 이 회로에서는 특성식 구하는 것 자체가 바로 답을 구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회로에서 여기에 걸린 전압 V0를 구하려고 그래요. 자, 중첩의 원리를 쓰려고 그러니까 여기 종속 전압원이 있어. 종속 전압원이 있을 때는 중첩의 원리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그렇죠? 그렇죠? 왜? 얘에 대해서 풀 때도 얘가 있어야 되고 얘에 대해서 풀 때도 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로 저항의 직병렬 관계가 아까처럼 그렇게
심플하게 안 나오고 로드 방식이나 루프 방식 써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한 번만이 될 걸 두 번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에서는 루프 방식이나 로드 방식 중에 뭐가 편하겠어요? 로드 방식? 루프 방식? 루프는 하나, 둘 중에 얘가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루프도 편해요. 하나의 방식만 풀면 됩니다. i에 대해서. 그 다음, 로드 방식 기준점을 해서 얘 전압을 특성을 구하고, 이 점에서 로드 방식 하나만 구하면 돼요. 얘도 전압원이고 얘도 전압원이니까. 둘 다 방식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 루프 해석법으로 쓸 때는요, 갖고 있는 미지수를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II고, 이 전류원 때문에, 그쵸? II는 전류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미지수로 지정하지 말고, 얘를 보라고. 얘를 보면은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2분의 Vx가 됩니다. 항상 그래. 해석을 할 때 자꾸 미지수만 늘리지 말라고. 늘리면은 식이 하나씩 늘어나게 돼 있어.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방정식 자체를 풀기가 복잡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세월 자체 내에서 미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류원이 있으니까 이쪽 루프 방식 필요 없고 이쪽 루프 방정식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하면은 여기서까지가 VI만큼 올라갔고요. 여기는 VX만큼 내려갔고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오는 전류가 2분의 VX 이렇게 오는 전류가 II니까 이렇게 오는 전류는 얘 더하기 얘가 돼요. 저항이 1ohm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6이 되니까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VX 플러스 II 그 다음에 여기 걸린 전압이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4VX는 제로. 자, 그런데 여기서 VX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V0를 구하는 거니까 V0를 넣어야 돼요. 여기 II가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4 곱하기 II만한 전압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 루프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기 토탈 걸리는 전압은 VI만큼 높고 VX만큼 높고 4II만큼 높으니까 VI 마이너스 VX 플러스 4II 이걸 구하면 되는데 얘 위에서 얘를 구해갖고 대입을 하면 돼. 또는 이렇게 가면 돼요. 4VX 높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높고 이렇게 걸리는 전압 4VX 플러스 마이너스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1옴 곱하기 2분의 VX 플러스 II 플러스 4II 이렇게 풀어줬고 자, 일단은 여기서 VX를 구하겠습니다. 얘하고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1VX 11VX는 이쪽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VI 플러스 II 따라서 VX는 11분의 2 VI 마이너스 11분의 2 II가 됩니다. 이걸 여기다가 그러면은 VI 마이너스 11분의 2 VI 플러스 11분의 2 II 플러스 4 II는 야구하면 11분의 9 VI 야구하면은 40, 46 11분의 46 II 자, 이게 V0는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바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구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특성식 구하려고 그러는 거죠. V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V0가 V에 해당되는 거고, 그대로 얘는 상수가 되는 거고, 얘가 I예요. 그래서 11분의 46I 플러스 11분의 9 VI. 그래서 얘가 RTH가 되고요. 얘가 VOC가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회로에서 VOC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게 나오는지. 자, VOC를 구하는 회로는 그대로 VI라는 전압이 들어가고, 여기가 2ohm이고, 2ohm에 걸리는 전압이 VX. 1ohm이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4VX. 예, 4옴. 이게 V5시거든. 여기에 얼마 걸릴까? 2옴에 걸리는 전압이 Vx면은 1옴에 걸리는 전압은 2분의 1 Vx입니다. 그쵸? 야하고 저항의 비가 2대1이니까 걸리는 전압의 비도 2대1. 그렇게 성립되는 이유가 두 저항이 직렬 연결이 될 때만. 그래서 이 라인이 있는데 어떻게 직렬 연결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이 저항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안 흐릅니다. 안 흐르기 때문에 2옴에 흐르는 전류가 1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저항하고 이 저항은 같은 전류가 흘러요. 같은 전류가 흐르면 직렬 연결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걸린 전압이 Vx면 여기에 2분의 1 Vx.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토탈 VI인데 일로 올라가면은 4VX, 2분의 1 VX, VX니까 VI는 VX 플러스 2분의 1 VX 플러스 4VX 해서 2분의 11 VX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VX는 11분의 2 VI가 돼요. 그러면 여기 걸린 전압 V죠? C는 4VX 플러스 2분의 1 VX니까 2분의 9 VX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여니까 11분의 9 VI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ISC를 구하려고 그래요. ISC는 이렇게 숏서킷을 만들었을 때 흘러가는 전류가 ISC야. 자, 그러면은 얘가 2분의 1 VX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이것이 숏서킷을 만들면 4옴에 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여기 오는 전류가 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일로도 가는 거니까 얘는 직렬 연결이 아니니까 이제 성립을 안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좋겠어요? 루퍼 방식? 두 개 구해야 되죠. 그쵸? 이거는. 딱히 전류원이 있을 때는 항염 구하면 되지만, 이제 루퍼 방식 두 개를 구해야 되고, 노드 방식 기준점을 해서, 이 점의 전압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VI 놓고 VX 나머지니까, VI-VX라는 포인트의 전압으로 결정이 돼. 그리고 이 점에서 노드 방식 하나만 쓰면 돼. 이 점에서 노드 방식 안 쓰는 게 이 전압원 때문에 안 쓰는 거고, 이 점에서 노드 방식은 이 전압원 때문에 안 쓰는 거고, 따라서 이 점에서 노드 방식은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이렇게 흘러나가고, 흘러나가는 쪽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흘러 들어오는 것이 2분의 VX가 흘러 들어오고요. 이렇게 흘러나가는 전류는, 는 1분의 이 전압에서 이 전압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VI-VX-4VX가 되고요. 이렇게 흘러나가는 전류는 플러스 4분의 VI-V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5 VI 마이너스 얘가 5IX 되니까 4분의 20에 1을 빼니까 19VX. 양변에 4를 곱해. 그러면은 2VX는 5VI 마이너스 19VX. 얘가 넘어가니까 21VX는 5VI. 따라서 VX는 21분의 5VI가 되고요. 그 다음에 ISC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하분의 인호니까 4분의 VI 마이너스 VX 4분의 1 VI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VX가 21분의 5 VI 82분의 21 마이너스 16 VI 41분의 8 VI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 마이너스 21이네. 됐죠? 21. 그래서 여기가 21이 돼. 넘어가니까 23이 되고 그래서 23분의 5 4분의 VI-VX니까 23분의 5 그래서 80 4 곱하기 23분의
23분의 23 마이너스 5니까 18. 그래서 2가 되고 9가 되니까 46분의 9. 그러면은 46분의 9 VI분의 11분의 9 VI니까 11분의 46. 맞죠? 그쵸? 그래서 RTH도 나온다. 자, 마지막으로 RTH는 구하는 거예요. 이건 이 RTH는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 실제 주어진 회로에서 RTH를 바로 구하는 거 하면은, 전원을 제거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숏서키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들다본 것이 RTH입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걸리는 전압이 VX니까 이렇게 걸리는 전압이 VX예요. 여기가 4VX니까 여기가 5VX가 걸려야 돼. 여기는 5VX가 부호가 밑에가 플러스 위가 마이너스예요. 밑에 연어 위에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1옴에 걸리는 전압은 마이너스 5VX. 여기에 걸리는 저항 R에 걸리는 전압은 4VX.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저항 R로 대치하면 1대 R은 마이너스 5대 4가 됩니다. 따라서 R은 마이너스 5분의 4옴이 돼.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5분의 4옴이니까 얘하고 직렬이니까 이 전체가 5분의 1옴이 됩니다. 5분의 1옴하고 2옴하고가 병렬이죠. 그러면은 5분의 1 더하기 2분의 5분의 1 곱하기 2니까 5를 곱하면은 7분의 2옴이 됩니다. 그러다가 4를 더하는 거니까 RTH는 4 더하기 7분의 2옴 해서 7분의 30 틀렸네. 틀렸지. 7이 아니고 11이죠. 11하고 2니까 11분의 46. 그래서 답은 나온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주어진 회로에 태분한 등가 회로를 그리겠습니다. 태분한 등가 회로를 건치면은 VOC가 얼마냐 하면은 11분의 9 VI, RTH가 11분의 46옴. 여기에 II라는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일 때,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 V0는, II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1분의 46 II만한 전압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높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높이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V0,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11분의 49 VI, 플러스 11분의 46 IR.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구한 얘하고 같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턴의 등가율을 건쳐서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ISC인데 ISC가 46분의 9. 맞나? 그 다음에 RTH가 11분의 46. II가 흘렀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0입니다. 여기에 V0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 V0하고 같죠? 그 다음에 이 전류하고 이 전류 합성대가 흐르죠? 그래서 V0는 11분의 46 곱하기 46분의 9 VI 플러스 II. 풀면 얘가 되죠, 그쵸?